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미국의 바이오테크죠. 이 알데이라 테라피틱스의 FDA 여러 번 이제 여기는 거절도 당하고 다시 또 NDA 신청하고 또 CRL도 여러 번 당하고 또 리서브미션 요 사례를 같이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서제약의 오늘 현지 기사에서는 란셋의 논문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 한번 같이 보고요. 자, 주가는 이제 강보합세입니다. 정규장에서 46,450원에 마감이 되었는데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이 이제 양시장에서 매도를 했고 개인들만 좀 매수를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이제 줄고, 기관들이 이제 주로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 개인들, 기관들이 이제 소폭 매수, 뭐, 요런 어떤 수급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는 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HLB는 그냥 강보합권, 박스권 하단을 이제 떨어져서 박스권을 바로 회복하지는 못하고, 예, 정규장에서 46,450원. 그 다음에 앱스마켓에서도 지금 이제 보합권 유지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46,500원 위로 올리는 어떤 양봉이 캔들상으로는 갭다운 양봉입니다만 강보합권이고 거래량 자체가 지금 37만 주기 때문에 신뢰도는 아직 좀 없지만 아직 양봉을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 해서 어제 음봉에 나왔던 부분 그 다음에 21 이평선 가격이죠. 21 이평선 가격인 47,000원 여기 위로 올려주는 이제 양봉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빨리 나와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수급상으로는 이제 어제에서 오늘도 이제 프로그램 쪽하고 외국인 기관 쪽에서는 밑단에서는 매수인데 거래량이 너무 지금 작기 때문에 거래량 부진 속에서 제한된 어떤 창구 흐름이죠. 그리고 창구 쪽 보면 이제 뭐 JP모간 그 다음에 한국 이런 이제 공매도 쪽 신한 그 다음에 이제 단타 창구인 이제 미래에셋 키움 뭐 요쪽에서 매도. 그 다음에 메리츠가 오늘 좀 제일 많이 샀습니다만,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신뢰도는 그렇게 큰 건 아니다. 그래서 거래가 는 양봉이 일단 출현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침에는 일단 거래가 좀 누르면서 양봉이었는데, 오전에 이제 고가를 못 넘어가는 상황에서 그냥 플랫형으로만 거래를 줄였다가, 5장에 조금 뭐, 있었습니다만 37만 주죠. 100만 주대에서 지금은 또 37만 주대까지 이제 거래량의 어떤 부진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특별한 이제 기사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FDA 사례, 그러니까 FDA NDA 신청하고 뭐 이제 CRL, 리서브미션, 포드파 이런 사례를 좀 비교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알데이라입니다. 알데이라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의 뭐 동부 쪽이죠. 매사추세츠 렉싱턴 주에 있는 면역 매개성 뭐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나스닥의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알데이라 테라피틱스가 한참 이제 코로나 전에 잘 되었을 때는 16달러 정도까지 갔다가 여러 번이 이제 거절당하고 그 다음에 CRL 뭐 이런 있다 보니까 추세적으로는 중기로도 하락 추세를 계속하면서 올해 초에는 1달러까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뭐 90% 이하로 빠져서 시가총액을 따져보면 한 5천억 대니까 과거에는 이제 몇 조짜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죠. 그만큼 안구질환 치료제는 다른 질환하고 다르게 좀 틈새 질환이고 그 주관적 객관적인 어떤 흐름이 있기 때문에 임상 3상을 한 번만 해서 허가를 받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 번 해야 되는, 근데 이제 임상의 어떤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타 질환보다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틈새 질환의 어떤 특수성이 있는 치료제 개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 16일자로 나왔는데 포드파 날짜를 연장하는, 그러니까 익스텐디드한, 그러니까 FDA의 어떤 케이스를 보면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빨리 끝나기도 하고요. 본래보다 늦어질 것 같으면 연장 처리도 합니다. 그래서 목표 조치를 내년도 3월 13일로 연장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차례 이제 CRL을
받았다라고 제가 앞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국내 기사를 보셔도 안구건조증 관련되는 알데이라의 이 내용들이 뭐 22년도에 이제 임상 성공하고 23년도에 FDA에다가 막 신청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23년도에 넣었는데 그 CRL 나오면서 23년도에 거절합니다. 근데 이제 24년도에 다시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심사를 하고 작년 이제 11월 달부터 심사에 들어갔는데 올해 4월 달에 알데이라가 다시 또 이제 승인을 못 받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또 이제 계속 이제 CRL과 거절과 또 리서브션하고 뭐 이런 어떤 과정이 있는 지금 치료제다. 그래서 12월 12일 그 NDA에다가 임상 연구 보고서가 그러니까 이 이제 안구질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뭐 실험을 해달라 뭐 이런 데이터를 보내달라 이렇기 때문에 이제 포드파 일정에서도 변화가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 조치를 연기했다. 예. 그래서 12월 15일 날 이게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냥 자기가 발표를 한 게 아니라 12월 12일 FDA와 미팅하고 난 다음에 FDA가 회사에 추가적인 뭔가를 하라고 요청하지는 않았고, 뭐 제출한 어떤 추가적인 어떤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검토기간 관련되는 부분이 더 연장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검토할 때 추가적인 어떤 미비점이 발견되지 않을 때는 내년 이제 2월 16일까지 라벨링 요청사항과 시판 후 요구사항을 회사에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이제 이 같은 경우 있는 거죠. 3년 동안에 여러 차례 CRL을 받았다. 그러니까 FDA에서 뭐 CRL을 받는 것은 거의 한 40%는 대부분 받고요. 두 번째, 뭐 세 번째, 많게는 뭐 세 번, 네 번 이렇게 해가지고 허가받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CRL은 23년도 11월 달에 나왔고요. 이거는 이제 효능을 이제 입증하지 못한 어떤 사례니까 약의 어떤 부분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안구건조증 이런 게 많이 나온다. 그리고 24년도에 이제 추가적인 어떤 이제 실험을 더 이제 한 거죠. 예, 시간이 많이 안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새롭게 이제 NDA 제출을 23년도에 했습니다. 앞서 제가 한국 기사를 그리고 25년도 4월에 또 두 번째 이제 CR을 맞았죠. 그러니까 이전 안구건조증 실험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방법론적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이 5월 달에 그 또 시험 발표를 하고 또 6월 달에 다시 또 NDA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클래스 2가 된 거죠. 클래스 2로 이제 받아들여서 6개월짜리니까 그 연말에 12월 16일에 이제 설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또 FDA가 알데이라 또 만나가지고 추가적인 이제 임상 연구 보고서 있잖아요. 클리니컬 스터디 레포트를 NDA에 제출할 것을 그러니까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추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포드파 일정이 또 미뤄지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FDA 어떤 프로세스를 여러 이제 경험을 가지고 인지를 하셔야 여기는 이제 약의 안전성, 유해성 여기 관련되는 부분의 문제이고 CMC 관련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CMC 관련되는 부분에서 새로 또 뭐 이렇게 리뷰를 하는 과정에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만전을 기해서 리서브미션을 하고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 HLB 같은 경우는 12월이나 1월 달에 언제쯤 리서브미션을 하는지 엘레바 테라피틱스는 1월 중으로 계획했습니다만 지금 12월 달이나 1월이니까 여기 관련해서 항서제약의 이제 코멘트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자,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하락을 했는데 반등을 했습니다만 세지는 않습니다. 다시 이제 종가상으로는 60 이하를 좀 해보겠고 홍콩 시장에서도 강보합권 정도
반등이 세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현지에서는 란셋 종양학에 이제 게재되었던 내용들이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란셋 온콜로지에 보면 자세하게 이제 전문이 나오겠습니다만 기사로 된 것 중에서 우리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질문할 수 있는 내용들, 어떤 이제 임상 데이터를 표를 보실 때 OS 값의 어떤 최종 분석을 보실 때 위에 있는 게 이제 뭐 캄네줌하고 리보세라닙이고 밑에 있는 게 이제 소라페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조군 대비해서 위에 있으면 데이터 값이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OS 값은 이렇게 이제 좋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하위 분석 관련되는 이야기가 뭐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위 분석이 무슨 말인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가 이제 하위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전체 이제 실험군과 대조군의 임상에 참여한 사람들의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OS 값을 따져서 거기가 뭐 좋게 나왔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보통 안 좋게 나오면 하위 분석에서 그걸 찾아냅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트 중에서 특정한 이제 뭐 인종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질환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뭐 나이, 성별, 뭐 지역적인 위치, 그 다음에 인종, 그 다음에 이제 뭐 상태라든지 이렇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기준선 대비해서 왼쪽에 이렇게 표가 나타나는 것은 밑에 보면 이제 8+ 돼 있는데 우호적으로 여기 좋게 나온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소라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위 분석의 여러 어떤 흐름에서도 우위를 이제 보이고 있다는 거죠. 전체 데이터가 안 좋았을 땐 하위 데이터에 찾는데, 여기는 이제 OS 값이 본래부터 좋았지만 하위 그룹에서도 전반적으로 우월하게 나왔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PFS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조군 대비해서 보시게 되면 위에 있죠. 그러니까 OS 값과 PFS 값이 좋다는 말이 전체 이제 최종 데이터에서 나왔고, 하위 데이터에서도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왼쪽에 이렇게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만큼 그 캄네리주막과 리보세린 관련되는 부분들이 하위 그룹에서도 PFS 값에서도 좋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장기간 추적 결과에서 OS 값을 업데이트를 한 거고,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을 보면 생존의 이점을 입증했다는 말은 실제로 이제 임상으로 해서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안전도 이제 통제 가능하다는 말은 약물로서 대부분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란셋 이제 온콜로지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뭐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거래량 부진 해결이 가장 뭐 중요한데요. 좀 답답한 흐름이죠. 공매도 비중은 뭐 8%고, 그 다음에 공매도 순보유잔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월요일 기준으로 770만 주대고요. 그 다음에 대차거래 압박이 오늘은 그래도 이제 체결보다는 상한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 밑에서 계속 이제 차익 매도를 뭐 한다. 이게 이제 전체 거래량이 늘면서 상한이 되어야 커버리징인데, 이거는 이제 밑에서 계속 이제 현물과 연계된 공매도의 뭐 흐름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당장은 빨리 양봉으로 좁은 박스권 46,500원, 윗단인 52,000원을 넘어갈 수 있는 흐름에 교두부 될 수 있는 5% 이상의 양봉을 빨리 이제 출현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뭐 이 흐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하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살펴봐 드립니다.